할머니, 집은 냄새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83 노인의 자존심. 82세의 노이사는 말합니다.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매일 5분, 단지 내 군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곳들이 삶을 되돌립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 후 지금까지 국내 최고령 현역 내과 의사이고 6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며 10만 명이 넘는 노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병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그들의 관계를, 그 마음의 무너짐까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건강은 약보다 돌봄에서 시작된다는 것. 정자 씨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투툼한 외투에 몸을 감싼 채 작게 떨고 있었지요. 선생님, 날이 추워지면 더 무서워요. 주위도 아픈 것도, 혼자인 것도요. 그녀는 요즘 손주가 자기 집에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냄새나.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정자 씨는 손주의 그 말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습진이 심해지고 머리는 떡지고 다리는 퉁퉁 붓고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낯설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허리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몸도 마음도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주는 대신 자기 몸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고요. 건강의 핵심 부위 4곳,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우리가 평생 대충 씻고 넘긴 이 4곳이 사실은 몸의 회복 스위치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자 씨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매일 조금만 신경 써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해요. 정자 씨는 발에 살짝 손만 대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젠 발바닥이 마른 나뭇가지 같아요. 걷기조차 무서워요. 따뜻한 물에 20분 발을 담그고 그 위에 소금을 한 줌 풀어주세요. 피로가 빠지고 붓기가 가라앉고 무릎 통증까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고 이 신경들은 간, 소화기계, 비뇨기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매일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서 단 2주 만에 부종과 통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문지르며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도 잘 부탁해. 김만복 씨 두피와 등의 회복. 84세 퇴직 후 아내와 단둘이 살았지만 몇 해 전 그녀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말벗이 없으니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내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두피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등에는 손이 닿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5분 미지근한 물로 등을 씻고 브러쉬로 척추를 따라 문질러 주시고 그리고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3주 후 그는 말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져서 요즘은 아내 꿈을 꿔요. 깨고 나면 외롭지 않아요. 등과 두피는 중추신경과 연결된 부위로 스트레스와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입니다. 두피 마사지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두피 마사지를 한 뒤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마음을 전하듯이 6. 오미와 씨 허벅지 안쪽과 마음의 무게 79세. 50대 중반에 이혼하고 자식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다 출가하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발자국 소리 하나 안 들리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리 부종과 쥐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아왔고 이후로 처방에 맞게 허벅지 안쪽을 씻고 보습하고 림프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비 자세로 스트레칭하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리 살 빠졌네. 뭔가 달라졌어. 허벅지 안쪽은 대퇴동맥이 지나는 길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특히 이 부위를 꼼꼼히 씻고 보습해야 합니다.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림프 마사지와 통기성이 좋은 속옷 착용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복지관 댄스반에서 춤을 춥니다. 다리가 안 저리니까 음악에 맞춰 발이 저절로 움직이네요. 김영자 씨 겨드랑이와 손녀의 말. 88세 그녀는 세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남편 간병에 평생을 보냈죠. 그녀는 폐렴으로 자주 병원을 찾았고 겨드랑이는 늘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이후로 처방에 맞게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림프 마사지를 하루 2분씩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냄새 안 나. 다른 할머니 집은 땀 냄새 나는데.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밀집한 부위입니다. 이 림프절은 면역세포가 생성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씻고 말리는데 소홀합니다. 김영자 씨처럼 겨드랑이를 젖은 채로 두면 세균 번식과 곰팡이 감염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순한 비누로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만으로도 폐렴과 감기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의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정자 씨의 67세 아들 어머니를 돌보느라 내 몸은 잊고 살았어요. 정우 씨는 허리 통증과 손 저림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아침 발 마사지와 저녁 두피 마사지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루틴을 따라하니 신기하게도 나아지더군요. 윤금자 72세 요양보호사 출신 남 돌보다 내 몸이 망가졌지. 금자 씨는 손가락 관절통과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나의 처방은 저녁 자기 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3분.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새벽에 안 깨요. 최복래 86세 아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 5년. 전화벨이 안 울리니까 심장이 멈춘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나의 처방대로 매일 거울 앞에서 자기 등을 브러쉬로 씻고 스스로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이젠 내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됐어요. 하은이 정자 씨의 10살 손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 할머니가 웃으니까 하은이도 좋다. 요즘은 우리 집 보라. 할머니 집이 더 좋아. 시간대별로 루틴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침 발 담그기 발바닥 마사지, 점심 허벅지 스트레칭 림프 자극, 저녁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등두피 관리, 자기 전 감정일기 쓰기 5가족과 1분 전화 통화. 루틴은 몸을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10. 정자 씨는 요즘 매일 손녀와 산책을 나갑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서 하은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손 따뜻해. 그 말에 정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제 하루가 누군가의 안부가 됐어요. 노년은 멈춤이 아닙니다. 삶의 또 다른 관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깁니다. 혹시 아직 잊고 있던 몸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이곳에서 천천히 함께 꺼내봅시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안부가 도착하길 바라며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그 첫문이었다면 다음은 당신이 직접 열어보실 차례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